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관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 하단을 지지하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좀 눌림이 있었지만 좀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앞전에서 가장 고점이었었던 쌍봉자리죠. 쌍봉자리를 갖다가 살짝 건드리고 눌리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한 번 정도 눌릴 수도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눌려봤자, 근데 얘는 어차피 18,000포인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눌림 받고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을 좀 형성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시간 조정을 가져간다면 박스권으로 좀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다.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증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한 번 더 올려놨기 때문에 뭐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눌림 줄 만한 자리니까 눌림 주고 그러고 다시 가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뭐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걸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하단 지지받고 자, 그리고 이번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 지지받는 자리에서 이걸 이탈을 할지 말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뭐 개인들이 계속 받쳐주긴 하는데 개인들이 언제까지 받쳐줄 거냐. 여기서 만약에 미증시가 한 번이라도 눌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국채금리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슈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기 이 라인만 깨준다면은 이게 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 그랬을 때는 국장을 어딜 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뭐 2550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뭐 바로 눌림 받아 갭으로 눌린 다음에 그대로 그냥 끌어올리면서.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자리는 요 사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눌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2500에서 2550 정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에서 한번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바닥 잡으면서 그러고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관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번 주는 한번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주를 저점이라고 보면서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은. 뭐 이스라엘 움직임도 주말 중에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눌림 주고 그 다음에 뭐 국채금리 좀 더 올라가주고 유가 좀 더 올라가주고 그러면서 미증시 한번 또 무너져주고 그렇게 나온다면 국장은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요 정도면은 이제 좀 건드려 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보게 돼도 우선 일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200억 이거 빼더라도 자, 팔고 사고 빼면은 대략적으로 1조 정도가 이번 주에 또 나갔어요. 자, 그럼 선물을 산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산 거 던진 거 빼버리고 얘 빼고 얘 빼면은 사실상 뭐 한 2천억 정도 이제 샀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뭐 의미 없는 숫자예요. 왜? 이미 현물 자체에서 거의 조 단위를 던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던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 던질 땐 더 강하게 던졌는데 그렇게 크게 던지지 않다 보니까 전보다는 매도세가 좀 약해졌다. 근데 환율이 충분히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잘 생각해 보면은 1,400원을 넘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환율이 한 번에 계속 1,400원 건드리다가 이제 돌파 나올 수는 있어요. 환율은. 근데 이 1,400원이라는 그 라인을 거의 다 올라왔잖아. 지금 1,390원, 뭐 1,380 몇 원.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외국인들이 이탈할 물량이 없겠죠. 어느 정도 왔으니까. 자, 근데 그 찰나에 미증시가 살짝 눌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눌려준다. 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는 저는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이제 충분히 매수로 전환이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구간이고, 그러한 악재가 이스라엘이 계속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해결이 됐죠. 뭐 뉴스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환율은 내려가겠죠. 외국인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 그러한 예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을 위주로 안 보니까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코스피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이제 현물에 좀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와 주는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를 좀 보고 가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테슬라가 있었죠. 테슬라가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5분기 만에 뭐 깜짝 실적을 갖다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보급형도 이제 내년에는 출시를 할 거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적을 좀 끌어당겨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을 갖다가 끌고 가주는 모습이었고
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도 좀 상승을 하고 좀 더 힘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좀 지금 4.2%를 넘었거든요. 지난주 영상이었었나 지지난주 영상이었었나 채권 금리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채권 금리는 4.3에서 4.4를 갖다가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꺾일 거예요. 한 번은 무조건 꺾여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요까지는 한번 건드리는 모습이 나오겠다. 그게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된다면 미증시가 한번 눌릴 수 있거든요. 4.3에서 4.4를 건드리는 순간 미증시도 한번 눌릴 거예요. 그러면 국장은 미증시가 와 하고 떨어지네 하면서 한번 또 눌릴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도 터졌네, 한번 더 어거지로 한번 더 눌러줄 수 있겠죠. 자, 그 자리를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라고 좀 계속 얘기 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이제 좀 관망을 좀 안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국채금리 영향으로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쌍봉 자리였잖아요. 아까 전에 방금 봤을 때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 그런 자리면 눌림을 줄 수 있는 자리예요. 어차피 그런 눌림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터지고 그다음 국채금리 4.3% 건드리기 바로 직전이다. 그럼 당연히 미증시 한번 눌러주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강하게 누른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죠. 이렇게 여러한 눌림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채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이제 완만하게 좀 전망을 보고 있고요. 11월에 오히려 동결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패드워치를 가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올라가는 모습은 없어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최소한 한 번은 하겠다라고 좀 아직도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0.25%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이제 시장은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걸 하면서 그 다음도 뭐 0.25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선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내릴 수는 있어 보여요. 해리스 쪽에다 힘을 더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25는 한번 더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여기서 동결을 준다면은 다음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번에 0.25를 내리게 되면은 다음번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시장에서 또 우려하는 게 채권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인플레 우려도 있긴 한데, 자 트럼프 트레이드죠. 자, 트럼프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러한 내용들이 이제 좀 붙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지율도 사실상 동률이에요. 동률인데 전국에서 이게 동률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 판세도 지금 초접전이에요. 그나마 해리스한테 기대할 수 있었던 거는 전국에서 그래도 좀 더 앞서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전국까지 따라오는 모습이고, 앞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사실상 트럼프가 선거인단에서 훨씬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조금 지는 모습이었지. 근데 선거인에서 지금 이미 공화당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리고 오히려 더 트럼프 쪽이 앞선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해리스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이죠. 왜? 전국에서 동률이면은 사실상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더 앞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리스한테 지금 불리하다.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선거까지. 미국 대선까지 일주일 남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강하게 뒤집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진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트럼프가 다시 된다라면 뭐 국장에는 안 좋은 내용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도 어차피 이제 방향성을 잡을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어쨌든 해리스냐 트럼프냐 거기에 대한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저게 끝나면은 국장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됐으니까 더 빠질 거야 하면서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 그냥 트럼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선반영하면서 지금 눌리면서 더 못 올라가고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어쩌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이제부터는 건드려도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상단을 테스트하는 환율,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같은 경우에 1390원 계속 건드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1380 몇 원 막 계속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자, 잘 생각해보면 1400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은 뭐 트럼프가 됐다고 1400원 바로 넘긴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건드렸잖아요. 한번 또 이런 식으로 눌림받고 또 건드리고 눌림받고 또 건드리고, 근데 그 찰나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돌아와 준다 라고 하면 환율은 꺾일 거예요. 그리고 이 1300원을 계속 1400원을 계속 건드리려는 것도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또
계속 환율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1400원을 돌파한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오히려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 해도 될 가능성 때문에 1400원을 건드린 거지, 됐다고 하면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스톱하고 한번 눌림 주면서 뭐 1300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거기서 이제 자리 잡는 모습이 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환율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이 악재가 아니죠,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도 이제 남은 게 일주일이죠. 이것까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주말 중에 이제 폭격을 했잖아요. 보복을 시작을 했죠. 그 얘기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율도 거의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트럼프 미 대선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갈 만큼 다 왔고, 이스라엘 불확실성이 하나 남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이슈도 주말 중에 결국은 보복을 했어요. 보복을 했는데 다행인 거는 군사시설 보복이었어요. 자, 원래 예상을 했었던 게 정유시설이냐 아니면은 핵시설이냐, 핵시설이면 최악으로 가는 거고, 근데 핵시설은 아니었고 진짜 정유를 안 때리는가 했는데 진짜 정유를 안 때렸어요. 설마 저는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뭐 정유도 때리고 뭐 진짜 강하게 때릴 줄 알았는데 뭐 미국에서 계속 건드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지 우선은 정유까지는 때리지 않고 그냥 군사시설만 그냥 보복하는 모습이었고, 군사시설까지 해도 그렇게 많이 공격을 안 했어요. 딱 세 번 공격했어요. 그걸로 끝.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이란에서는 추가적으로 재보복을 또 다시 하겠죠. 자, 이란이 막 보복이라고 해서 이란이 먼저 때렸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렸는데, 자,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재보복한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때렸는데 생각보다 이 보복이 약했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주고 공격했다라고들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하긴 해야 되니까 어쨌든 공격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란이 더 세게 공격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란은 그러지 않을 거라 봐요. 왜? 이란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이 정도로 타격을 입었으면은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슈는 세지 않았어요. 정말 세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한번 눌러준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란 공격하기 전에 이미 언지를 줬다 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표적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왜? 거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부분만 전부 다 공격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또다시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이란은 그냥 강하게 입으로만 좀 얘기하는 그 정도 수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공격을 한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란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냥 뭐 헤즈볼라랑 싸우고 뭐 하마스랑 싸우고 그 정도 움직임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핵시설은 아니었다, 정유시설도 아니었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뉴스에서 지금 괜히 겁주는 모습들은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탄도미사일 3,000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고 중동 최대 규모다. 만약에 이스라엘 타격 가능한 사거리는 2,000km 이상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소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싸그리 전부 다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이달 초에 걸쳐 가지고 수백 발을 이미 소진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있다고 해서 이걸 지금 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이란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이걸 확전을 벌리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어떻게든 이걸 줄여나가려고 했었고, 니네가 지금 여기서 그만하면은 전쟁도 그만할 수 있다, 휴전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던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로 뽑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보복도 약하게 하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란은 고마워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걸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뭐 시장에서는 이걸로 약간 겁주는 그런 뉴스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가능성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럴 가능성은. 그래서 이거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확정 가능성은 확 저는 줄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뭐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눌림 많이 받은 종목들은 좀 많이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뉴욕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스라엘 대보복으로
보복 우려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뉴스니까 아무래도 뭐 주말에는 유가가 안 움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복 우려로 급등을 했어요. 한번 올라왔죠. 한번 올라왔으니까 눌림을 받나 싶었는데 얘네가 한번 공격했으니까 월요일 날은 유가가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더. 근데 그게 한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확정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한번 갭처럼 한번 치고 바로 내려오지 않을까. 자, 그때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우크라 쪽은 뭐 이제 북한 파병에 이제 뭐 긴장하는 한국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북한 파병 때문에 이거 긴장을 해야 되나 저는 싶기는 해요. 이게 어차피 대리전을 하더라도 어차피 저쪽 남의 나라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긴장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한국이 또 파병하진 않을 거, 파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크라에서 이제 남북 대리전 치닫나 하면서 계속 겁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리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뭐 무기는 줄 수 있어요. 살상 무기를 뭐 다른 나라 다 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나토도 지금 주고 있고 미국도 주고 있고 유럽도 주고 있고, 우리는 살상 무기가 아니고 뭐 지뢰를 찾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막 보급품 이런 걸 지금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러시아랑 끼기 싫어서.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이걸 인정을 했거든요. 북한이 이제 파병한 거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무기는 줄 수 있겠죠. 자, 그게 뭐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근데 시장에서 괜히 우려스러운 목소리 이런 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그걸로 이제 시장을 누르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봐요. 대통령실에서도 북한 활동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왔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뭐 저쪽에서 북한군이 이제 조만간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기 지원도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크게 이걸로 뭐 시장을 갖다 타격 줄 만한 그런 건 없다고 보는데, 뭐 괜히 이걸로 겁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지금 앞서서 있었던 뭐 미 대선 그리고 이스라엘 전부 다 불확실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관망 계속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던 건데,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진짜 이것만 이제 해소되면은 거의 시장은 거의 악재가 빨리 터질 거면 빨리 터지는 게 낫지, 이렇게 불확실성을 들고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죠. 금투세. 금투세도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국감 끝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다시 11월 정부 예산안 픽스 전에 이제 당론을 갖다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11월 전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당론을 결정을 할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게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0월 달 지나고 뭐 11월 돼야지 나온다라는 거니까 또 한 1, 2주 정도 또 시간을 또 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시장의 악재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도 어느 정도 많이 줄었어요. 왜? 충분히 너무 오랜 시간 이걸 끌고 왔기 때문에 시행만 하지 않는다면 거의 유예나 거의 폐지잖아요. 유예 아니면 지금 폐지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유예 아니면 폐지라고 보는데 폐지일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 여당에서 폐지하고 있는데 그걸 폐지를 같이 하자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유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유예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유예 나오면은 뭐 유예 예상했었던 대로 나오면 끝.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악재도 아니고 그냥 불확실성도 그냥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인데, 이 정도면은 지금부터는 배팅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나름 좀 눌리고 들어가면 좀 좋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 구간이면 충분히 국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자, 지금 여기를 버텨주잖아요. 여기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 이만큼 내려온다. 뭐 미증시가 부셔지든 PC가 막 올라가든, 아니면 PC가 아니죠.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든, 유가가 올라가든, 막 이스라엘 이란이 뭐 한번 겁주는 말 막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요 구간 한번 미증시가 한번 더 눌러주면서 요 구간만 들어와주면 저는 요 구간이면 괜찮게 좀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구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리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슈가 있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 그냥 갖고 왔어요. 얼마 전에 미 군함이 이제 대만 해협을 갖다가 통과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반발을 하면서 결국은 대만 앞에서 이제 실사격을 갖다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냥 알아두면 되는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대만 같은 경우에 중국의 실사격 훈련에 맞불을 갖다가 하면서 최일선에서 야간 실사격 훈련을 또 한 번 해요. 대만도 이제 그 앞에서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 여기도 지금 막 시끄러워요. 지금 한국도 지금 뭐 북한이랑 뭐 계속 뭐 실사격이면 뭐 실사격은 아니죠. 그냥 오물 폭탄 날라오고 뭐 터트리고 그 정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그냥
사격을 직접 앞에서 그냥 하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도 뭐 그냥 조용한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그냥 요 정도 있었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총재도 지금 얘기를 하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12월에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에는 아무래도 동결을 하고 왜? 미국 누가 대선에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선 거기서 한번 눈치를 봐야죠. 그리고 12월에 이제 추가로 금리를 올리든지 간에 뭐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보고서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 약간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뭐 일본 문제될 거 없고 엔화도 지금 150엔 근처에서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뭐 이런 것도 우려가 없죠. 그것도 다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불확실성이 거의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자리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 한번 보고 갈게요.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나름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별의별 악재랑 악재를 다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1,400원 넘기는 쉽지 않아요. 1,400원 근처 가면은 하는 총재가 분명히 구두 발언을 갖다가 해서 구두로 이제 개입을 하거든요. 보통 환율을 갖다 못 올라가게 찍어 누르는 발언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은 환율 뭐 이거 쓸어 담아가지고 전부 다 이거 돈으로 막아버리면 돼. 약간 이렇게 강하게 얘기만 하더라도 떨어지거든요, 바로. 그래서 하는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분명히 1,400원 근처를 다가가면은 무조건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여길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올라가려고 해도 또 넘기가 쉽지가 않고.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움직임 정도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들이 나올 만한 물량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확전이 없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확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나름 여기서 좀 찔끔 한번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이 뭐 핵시설도 안 때릴 거야, 정유시설도 안 때릴 거야 하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조만간 때릴 텐데 이제 미 대선이 오니까 조만간 때릴 텐데 하면서 조금 찔끔 올라갔거든요. 근데 때렸잖아요. 때린 게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찔끔하고 바로 내리꽂을 거예요. 유가는. 개인적으로는 유가는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죠. 이제 웬만큼 악재도 다 여기도 해소가 됐고. 자, 미국 국채금리만 하나 남았어요. 근데 미국 국채금리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한번 막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는 올라오면은 4.3이에요. 4.3. 여기까지 한번 치고 이제 얘네도 빠지거나 만약에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자리는 4.4예요. 4.그러니까 4.3에서 4.4가 요 사이거든요. 얘네들이 한 번 올라왔죠, 두 번 올라왔죠, 여기 올라왔다가 그대로 내리꽂으면서 빠질 거예요. 여기가 강한 저항이에요. 진짜 차트를 지난번에 그려놔가지고 그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좀 안 그려놔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눌림을 받고 가야 돼요. 한번 눌림 받고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는 자리. 근데 대신에 아직 남았죠. 지금 4.2 몇이잖아요. 얘네가 4.3을 찍으려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한 2% 가까이는 올라줘야 돼요. 그 정도가 올라가 주면은 미증시를 한번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와 이거 4.3을 뚫네, 이거 금리 인하 어려운 거 아니야? 증시에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면서 미증시 쌍봉 자리였죠. 한번 눌러줄 만한 자리예요. 그냥 전부 다 왔어요. 웬만한 애들이 생각했던 숫자까지 다 왔고 뭐 환율도 다 왔고. 자, 그 이야기는 국장 같은 경우에 갭으로 한번 빠지면서 한번 눌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거의 다 왔다. 그 구간을 우리는 포착을 해서 그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계속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뭐가 있냐 보면은 이제 미국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실적들이 엄청 잘 나오는 게 아닌 이상, 테슬라처럼 엄청 잘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거를 반영을 못하면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증시가 지금 최고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 최고치 이상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실적 자체가. 이걸 넘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실적들이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거의 다 나와요. 다음 주에는 미국 실적이 다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경제지표도 중요한 게 나와요. 고용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이 고용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잘 나와도 좀 그렇고 안 나와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요거를 갖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증시가 최고점이잖아요. 요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미증시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자, 그래서 한번 눌리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미국이 한번 눌리고 간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르르 한번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드디어.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포착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 들어갈 만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일주일 남았으니까 요거에 대한 리스크, 괜히 또 변동성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증시 한번 또 눌릴 수도 있어요. 미증시도 뭐 최고점을 갖다 건드렸기 때문에 한번 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또 눌릴 수도 있겠죠, 미증시가. 자, 중동 한번 이미 뭐 미사일 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와 하고서 한번 또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럼 미증시가 한번 눌림만 준다라고 하면은 좋은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국장 입장에서는. 자, 뭐가 나오는지 쓱 먼저 보면은, 자, 28일 같은 경우에 뭐 별게 없어요. 뭐 포드하고 세미컨덕터 이 정도 있는데 그거만 별거 없고요. 그리고 졸지 데이터가 29일 날, 이제 화요일 날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냥 앞전 거,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고용 지표인데 그거 직전에 그냥 맛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강한 거는 이제 여기 있죠. 29일 날 알파벳, AMD, 페이팔, 맥도날드, 화이자, 비자, 뭐 치폴레 뭐 등등등 있어요. 자, 굉장히 굵직굵직한 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0일로 가면 되면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뭐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 전에 이제 맛배기다. 졸치랑 ADP 이렇게 두 개 각각 나오잖아요. 매번 나오죠. 고용 지표 나오는 그 주에는 매번 똑같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얘네들이 막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해석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오히려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3분기 GDP 이제 속보치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흔들 수도 있을 거는 같고요. 뭐 강하게 좀 변동성 크게 나온다면은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근데 30일 날 이제 더 센 게 나오죠. 마소, 메타, 그리고 스타벅스, 뭐 그다음 캐터필러부터 쭉 있는데 요 정도 나와주고요. 그래서 빅세븐들이 어쨌든 이번 주에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업자 청구 건수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나와요. 고용지표 3분기 거 다 싸그리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 거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더 할 거냐, 아니면 금리 인하 속도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내용들이 막 갖다 붙을 수도 있어요. 금리 동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고용이 너무 잘 나와버리면은. 지난번에 생각해보면은 이 고용 나오기 전에 고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0.5 B컷을 냈거든요. 0.5를 B컷한 이유는 고용 때문이었어요. 근데 고용이 지난달 것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잘 나오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0.25는 아니고 동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애플, 아마존, 우버, 마스타 등등등 좀 있죠. 그래서 일본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크게 악재가 되거나 뭐 시장을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실적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미국 대선 때문에 한번 또 흔들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구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실업률 마지막 고용지표죠. 그냥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지표 실업률 나오고, 여기다가 시간당 임금 뭐 나오겠죠. 시간당 임금 뭐 그런 것들 나오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지표에서는 고용지표 하나 딱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날짜별로 있는 실적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해리스랑 트럼프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불확실성 끝나는 거니까 이제 게임 끝나죠. 거기도 대선 이제 시작하면 이제 끝난 거니까 그 정도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흔들 만한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몇 가지 있다, 그게 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증시가 만약에 한번 흔들려 가지고 눌림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18,200 정도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은 세게 흔들린다 하면 18,000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흔들림 정도 줄 거고, 미증시가 흔들린다면은. 그랬을 때 저 기침에 흔들릴 수 있는 국장은 요 범위에서의 움직임을 하나 보여주겠죠. 2,500까지 밀릴 수도 있다. 한 요 정도, 2,500이면 한 3% 정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뭐 국장에서 한번 충격 받으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앞전에 제가 증시자금 말씀 안 드렸지만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 지금 18조 1000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신용장고만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내려갔을 때 신용장고들이 오히려 눌림을 주는 역할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늘어났다는 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한 번 정도 공략해 보고 싶은 그런 구간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진짜 제가 거의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계속 관망이다라고 말씀을 쭉 들어왔었는데,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주면은 저는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괜찮게. 어차피 하단에서 올라오는
자, 강하게 하단에서 올라오는 요 지지선도 충분히 올라왔거든요. 이제 충분히 올라와서 지금 이 지지선마저도 2450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2500을 갖다가 저점이다라고 보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물려도 24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강한 지지선이 2450은 무조건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구간에 이제 한번 들어와 주면 드디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분할로 잘 들어가면은 재밌게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눌린 종목들도 좀 많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